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도 듣고 싶었던 달콤한 위로의 말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나의 고통에 이름과 얼굴을 붙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난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너무나 자주 그 이름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형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공격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이미 그 방을 떠난 지 오래지만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거대한 존재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애써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그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전쟁에 갇혀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 전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지와의 전쟁입니다. 더 이상 살과 피를 가진 한 인간이 아닌 그림자이자 원형이 되어버린 형상과의 싸움이죠. 당신이 세상에 대해 정의할 단어조차 갖기 전에 당신 내면에 깊숙이 박혀버린 그 그림자 말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그 그림자는 결코 스스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것을 어머니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저 또 하나의 심리학적 용어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창살로 만들어진 감정의 감옥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심판하는 목소리이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며 어린 시절부터 갈망해왔던 인정에 대한 끝없는 허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은 그 감정들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대물림된 것입니다. 너무나 깊이 새겨져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에 새겨진 메아리이자 낙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진짜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전능한 존재로 여기는 한 그녀를 우상화하든 혹은 비난하든 당신은 결코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수년간 채워지지 못한 욕구와 침묵의 상처, 말하지 못한 분노로 예곡된 투사된 이미지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은 그 신화가 당신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내리는 모든 결정, 구원받기만을 기다리다 산산조각 나는 모든 관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당신의 유년기에 박혀 있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았던 따뜻한 시선, 필사적으로 원했지만 받지 못했던 포옹, 당연히 들었어야 했지만 끝내 듣지 못했던 말들 속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아이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이제 다 괜찮아라고 말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잔혹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치유는 그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그녀가 결코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치유는 바로 그 끝없는 기다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충격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조언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해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상처는 온전히 당신의 것,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그것을 치유해 주러 오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어머니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몇 번이나 발견했습니까?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말과 행동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어머니 콤플렉스는 단지 감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주하며 당신을 조종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결국 당신을 자신의 복제품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 패턴은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것을 끊어내기 전까지 몇 번이고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언젠가 마법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마무리도 마법 같은 회복도 없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유년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지 못했던 그 위로는 이제 당신 스스로가 주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필요로 했던 방식으로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스스로를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융의 이론에서 어머니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원, 안전, 정서적 양식을 상징하는 원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식, 의존,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형이 내면에서 통합되지 못할 때 그것은 그림자가 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투사하는 그림자 말입니다. 당신의 연인, 상사, 친구들, 당신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고 말없이 이해해주고 조건 없이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핍입니다. 그리고 결핍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실과 자각, 그리고 용기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녀를 이상화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통이 때때로 그려내는 것처럼 괴물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명의 인간이었고 상처받았으며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녀가 가진 것이 턱없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받은 상처를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설명은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무언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될 때 찾아오는 해방감으로서 말입니다. 이 상황은 원망만큼이나 해롭습니다. 둘 다 당신을 과거에 가두고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강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자비로운 버전의 자기 자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당신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인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할 때마다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결코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가? 바로 그 질문들 속에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릴 때마다 멈춰서서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가장 먼저 버렸는가? 치유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쁘지도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치유는 하강입니다. 당신 자신만의 지옥으로 떠나는 불안한 여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아이와의 날 것 그대로의 불편한 대화입니다. 당신이 묻어두었던 기억의 상자들을 열고 그것들을 파헤쳐 온전히 느낀 다음 오직 그런 후에야 비로소 그것들을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내면 아이는 그저 웁니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비명을 지르고 모든 것을 망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들어주십시오. 기분 좋은 긍정 확언으로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지 마세요. 피상적인 영성으로 덮어버리려 하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그때 무엇이 필요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그 아이에게 주십시오. 자기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약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그것만이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치료제입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을 재교육하는 것은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찾아 헤매는 끝없는 탐색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받지 못한 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당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요구하고 당신을 판단하고 당신을 간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감정적 자유는 당신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이 다르게 선택할 때 당신이 더 이상 5살짜리 아이가 아니며 그 집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라는 더 어두운 층입니다. 당신이 결코 선택한 적 없지만 당신의 영혼에 짜인 실처럼 당신을 이끄는 충성심. 당신이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상담을 받아도 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덫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어머니를 능가하면 그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녀의 것과 묶여 있다고 믿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 시스템 깊숙이 각인된 것입니다. 그녀가 고통받았다면 나도 고통받아야 한다. 그녀가 무언가를 믿었다면 나도 그것을 짊어져야 한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 맹세를 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게요. 나는 엄마보다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게요. 엄마가 먼저 치유되기 전까지는 나도 온전히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감옥이 사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오나 원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그녀의 고통, 좌절, 한계에 묶어두는 무의식적인 충성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큰 것, 더 나은 것에 가까워질 때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내가 행복하고 그녀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불충한 거야 라는 목소리가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녀를 존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는 그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불행은 그녀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배신은 그녀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배신은 그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길은 그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반항이나 거부가 아닌 진화로서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 생명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번성시켜야 합니다. 그녀가 물려준 고통을 새로운 것, 즉 자각, 변화,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는 진정한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 비밀 맹세를 깨뜨려야 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맹세를 말입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그 약속을 깨뜨리십시오. 그녀가 더 이상 곁에 없거나 들을 수 없더라도 조용히 말하십시오. 어머니, 저에게 주실 수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숨겨진 충성심에 갇혀 있는 한 모든 것은 반복될 뿐입니다. 그녀의 두려움, 좌절, 사랑하는 방식,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무능력,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죄책감, 희생, 그리고 그녀의 고통까지.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그녀의 정체성으로부터 분리하는 첫 순간, 당신은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될 수 있는 어른에게 그것은 탄생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의 정신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은 재단이 되거나 감옥이 됩니다. 당신은 그녀를 이상화하거나 그녀에게 예속됩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은 왜곡일 뿐입니다. 유일한 치유법은 그 환상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녀 또한 누군가의 딸이었고 그녀 또한 유령을 짊어지고 있었으며 그녀 또한 시대의 희생자였다는 진실을 봐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운명을 반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적 유산을 지혜로 바꾸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당신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당신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 짊어지고 있는 왜곡된 원형과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당신이 빛날 때마다 당신을 심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느끼는 죄책감에 도전해야 합니다. 당신의 태초의 상처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얼마나 더 오래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을 숭배하며 살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시작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얼마나 더 오래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이제 그 대물림된 고통을 연료로 바꿀 때가 왔습니다. 생존을 멈추고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고 이제 나를 돌보는 사람은 바로 나야 라고 말할 용기 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자유롭게 할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어머니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사는 바로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 내면의 충성심을 끊어냈다고 믿을 때 더 미묘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정서적 자기 유기입니다. 아이가 필요한 정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적응합니다. 조용해지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억누르고 아프지 않은 척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생존 기술은 수년 후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면에서 어떤 말을 건네는지 알아차린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요구하지 않을 것들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패턴의 연장선입니다. 잘못 정렬된 원형이 당신 내면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이며 이제는 안에서부터 그 유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에게 휴식을 거부할 때마다, 당신의 고통을 축소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배신할 때마다,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같은 대본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면 아마 그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것은 당신이 정서적으로 사라짐으로써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리고 보이지 않으며 조용한 학살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권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울지 못하게 하고 강인함을 요구하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지하도록 밀어붙이는 존재 말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 어머니가 되어 처음부터 자신을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거부당했던 애정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우고 판단 없이 감정을 느끼도록 허락하고 넘어졌을 때 친절하게 말해주고 위로가 필요할 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채찍질, 비판, 정서적 냉담함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빌려온 소프트웨어, 당신이 물려받은 시스템일 뿐입니다. 이 순환을 깨고 싶습니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겪은 일을 방금 겪은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 지치고 탈진해서 붕괴 직전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더 몰아붙이고 약하다고 부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안아줄까요? 그리고 이제 깨달으십시오. 그 아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30살이든 50살이든 아무리 강인해 보이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구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필요로 했던 사람이 되어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운명으로 나타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자기 유기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모든 관계, 모든 직장, 모든 결정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은 스스로의 안전한 장소가 되는 순간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경쟁하고 성과를 내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법은 가르쳤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를 끌어안는 법,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법은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부정적인 내면 어머니, 너는 부족해, 너는 늦었어,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내면화된 인물, 당신의 자존감이 살아야 할 공간을 차지해버린 왜곡된 원형 에너지입니다. 다음에 그 목소리가 나타날 때 도망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물어보십시오.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누구의 것이니?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무엇을 나에게 반복하고 있니? 그러면 당신은 그 기원을 보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이야기 속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심리적 각성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변화는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하는 모든 내면의 몸짓 속에 살아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설정하는 모든 경계 속에 마침내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기 위해 내뱉는 모든 아니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밀어붙이고 벌하고 비교하도록 가르치는 세상에서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전복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사를 눈앞에서 마주하고 이것은 나에게서 끝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낫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깨어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깨어나면 그 무엇도 당신을 다시 잠들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의 무언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느낍니다. 평생을 피해왔던 것을 마침내 바라볼 때 나타나는 미묘한 진동, 공허함과 힘, 슬픔과 재탄생의 기묘한 혼합. 이 여정의 끝은 마법 같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침묵, 깨끗한 침묵입니다. 당신에게 대물림된 소음을 마침내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공간,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상처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온전히 자각하며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상처는 결코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들로부터 도망치고 덮어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척했던 당신의 시도였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상징적인 아이가 되기를 멈추고 현재의 상징적인 부모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없었던 것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창조하기로 선택한 것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힘은 보기 드뭅니다. 그것은 맹렬한 용기, 무자비한 정직함,
그리고 변명과 물려받은 두려움을 기꺼이 놓아주려는 의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조용한 변화. 하지만 당신은 매일 모든 선택 속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당신의 영혼에 새겨두십시오. 치유된 고통 속에서 태어난 자기사랑은 유행이 아니라 조용한 혁명이 된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휘저었다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당신을 아주 조금 두렵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침묵 속에 앉아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우십시오. 혹은 단 10초만이라도 판단 없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단 10초. 그것으로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때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침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줄곧 구원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때 당신을 부서뜨렸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이 당신 앞에서 떨게 되기를. 당신은 의식적인 조각 하나하나로 자신을 재건하느라 바쁠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바로 당신 자신에게까지 도달한 것